우리는 늘 건강에 신경 쓴다고 생각합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먹지 않으려고 하고 가끔 샐러드도 먹고 제로 음료를 고르기도 하고 편의점에서도 단백질이 붙은 제품을 찾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합니다. 배는 쉽게 고프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고 식사하고 나서도 허전하고 간식 생각은 계속 납니다. 몸이 무너지는 느낌은 분명한데 이유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칼로리 한두 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너무 익숙하게 먹고 있는 어떤 음식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초가공 식품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걸 단 2주만 줄여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가공 식품이라는 말은 아직도 조금 낯섭니다. 하지만 음식 이름으로 바꾸면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포장 과자, 탄산음료, 달달한 시리얼, 즉석식품, 가공육, 일부 냉동식품, 달콤한 요거트, 디저트, 자극적인 소스가 들어간 간편식, 계속 손이 가는 봉지 간식들. 물론 모든 포장식품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이 개념 자체를 둘러싼 논쟁도 있고 분류의 경계가 항상 완벽하게 깔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강하게 가공됐고 먹기 쉽고 빨리 삼키기 쉽고 강한 맛과 향, 부드러운 질감, 높은 기호성을 갖춘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 특성이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이 찌는 건 결국 의지 문제 아니냐고. 덜 먹고 참으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초가공식품 연구는 이 단순한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연구 중 하나에서 연구진은 성인 20명을 NIH 임상센터에 입원시킨 뒤 2주 동안 초가공식품 위주의 식단과 2주 동안 비가공 식단을 교차로 제공했습니다. 중요한 건 두 식단이 겉으로 제공된 칼로리, 당, 지방, 나트륨, 식이섬유 같은 요소를 맞추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초가공식품 식단에서 하루 평균 약 508kcal를 더 먹었고 2주 동안 평균 0.9kg이 늘었습니다. 반대로 비가공 식단에서는 평균 0.9kg이 줄었습니다. 단 2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섭취량과 체중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은 초가공식품 앞에서 더 먹게 될까? 연구진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먹는 속도를 봤습니다. 초가공식품 식단에서는 더 빨리 먹게 됐고 특히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가 더 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부드럽고 자극적이고 씹는 시간이 짧고 맛이 즉각적으로 강한 음식은 배가 찼다는 신호가 오기 전에 더 많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한 입 먹고 또 먹고 손이 멈추기 전에 이미 한 봉지가 끝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런 음식이 더 많이 먹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초가공식품을 2주만 끊거나 크게 줄이면 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의외로 극적이면서도 소박합니다. 몸이 갑자기 정화되는 게 아닙니다. 피부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듯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건 식욕의 결이 바뀌는 느낌입니다. 계속 뭔가를 더 먹고 싶던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식사 후에도 금방 간식이 당기던 패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섭취량 변화입니다. 초가공식품을 덜 먹으면 일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됩니다.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덜 먹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중과 부종, 더부룩함 같은 비교적 빠른 변화입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에도 체중은 움직일 수 있고 몸이 덜 붓고 덜 무거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마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당 부분은 실제 섭취량 변화, 음식의 질감과 포만감 차이, 나트륨과 수분 변화가 함께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또 다른 부분은 혈당입니다. 초가공식품을 줄이면 혈당도 2주 만에 확 좋아질까? 이 질문엔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NIH의 2주 연구에서는 연속 혈당 측정과 경부당부화 검사에서 평균 혈당이나 변동성이 뚜렷하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즉, 2주 안에 모든 대사지표가 극적으로 바뀐다고 단정하면 과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변화가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른 더 긴 무작위 대조시험에서는 8주 동안 최소 가공식 중심 식단이 초가공식 위주 식단보다 더 큰 체중 감소와 일부 중성 지방 개선을 보였습니다. 다만 혈당, HbA1c, 지질 같은 지표는 짧은 기간엔 차이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대개 식욕,
섭취량, 체중 쪽이고 더 깊은 대사 변화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초가공식품 끊기를 너무 신비롭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2주 만에 독소가 빠진다, 몸이 완전히 리셋된다, 염증이 확 사라진다 같은 표현은 매력적이지만 지금 있는 근거로는 지나칩니다. 장기적으로는 초가공식품 섭취가 심혈관 질환, 비만, 정신건강 문제 등 여러 불리한 결과와 연관된다는 대규모 근거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대부분 장기간 노출과 장기 위험을 본 자료입니다. 반면 2주라는 짧은 구간에서 우리가 비교적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더 많이 먹게 만드는 패턴이 줄고 체중이 움직일 수 있고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과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변화만으로도 이미 꽤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실적인 반론이 나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초가공식품 없이 어떻게 사냐고. 맞습니다. 완전히 끊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의 일상은 너무 바쁩니다. 편의점, 배달, 즉석식품, 직장 점심, 야근 후 간식, 카페 음료, 포장 디저트가 너무 쉽게 들어옵니다. 최근 한국 성인 자료들도 초가공식품 섭취, 양상과 주요 기여 식품을 따로 분석할 정도로 이미 이 문제는 일상의 일부가 됐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남성에서 섭취가 더 높게 나타난 국내 장기 추세 연구도 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0 아니면 100의 싸움으로 가면 오래 못 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하나 빼고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달달한 시리얼과 가공빵을 덜 먹고 계란이나 과일, 덜 가공된 곡물로 바꾸는 것. 점심 이후 자동처럼 먹던 봉지 과자를 견과류나 과일, 플레인 요거트로 바꾸는 것. 저녁 늦게 먹는 자극적인 냉동식품과 소시지, 가공육 중심 야식을 줄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액상으로 들어오는 초가공식품, 즉 달달한 음료와 디저트를 줄이는 것. 이런 변화는 보기엔 단순하지만 체감은 큽니다. 왜냐하면 초가공식품은 한 번에 많이 먹어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여러 번 아주 자연스럽게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바꿔도 총량이 꽤 줄어듭니다. 2주 동안 몸에서 생기는 또 하나의 변화는 혀와 뇌의 반응입니다. 처음 며칠은 꽤 괴롭습니다. 심심하고 맛이 없고 허전합니다. 평소 먹던 강한 맛이 사라지면 음식이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반대로 자극적인 음식이 너무 세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원래는 아무 생각 없이 먹던 과자나 음료가 생각보다 너무 달고, 너무 짜고, 너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몸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얼마나 강한 자극에 길들여져 있었는지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먹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연구실 수치만큼 선명하진 않아도 실제 실천에서는 꽤 결정적입니다. 초가공식품을 줄이는 싸움은 위장보다 뇌와 혀의 적응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을 줄인다는 이유로 너무 적게 먹거나 극단적인 클린식 강박으로 가면 오히려 오래 못 갑니다. 또 초가공식품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든 포장식품을 악마화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도 이 분류 체계와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라벨 하나만 보고 공포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식사의 중심이 무엇인지 보는 겁니다. 내 하루가 대체로 덜 가공된 식재료와 식사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뜯자마자 바로 먹는 자극적인 제품이 중심인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초가공식품을 2주만 끊으면 몸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몸이 갑자기 기적처럼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먹게 만드는 환경에서 잠깐 빠져나오면서 원래의 포만감과 식사 리듬을 조금 되찾기 시작하는 것. 배고픔의 속도가 달라지고 간식에 끌리는 힘이 줄고 체중이 움직이고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얼마나 자동적으로 초가공식품에 둘러싸여 살았는지를 처음 체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먹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2주는 짧습니다. 하지만 짧기 때문에 오히려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몸 전체를 바꾸는 실험이 아니라 내 식욕과 식사의 리듬이 얼마나 음식 환경에 흔들리는지 확인하는 실험으로 보면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체중계 숫자보다도 왜 이렇게 계속 먹고 싶었는지 이제 알겠다는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